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에서 10명 중 단 3명만이 85세 이후까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머지 많은 분들은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사건 하나로 인해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스스로 걸어서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던 분이 어느 순간 넘어지거나 갑작스러운 이상으로 다시는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해 왔습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고, 최근에는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0세를 넘기기 전에 건강이 무너지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몇 가지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대부분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꼭 알아두셔야 할 4가지를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내용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나는 지금 몇 살이고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지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65세이고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에게 좋은 자극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왜 많은 사람들이 80세 이전에 건강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갈증을 잘 못 느끼니까 물을 많이 안 마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매우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기계와 같습니다. 물이 충분해야 혈액이 잘 흐르고 장기가 제대로 움직이며 뇌도 맑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모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고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이미 부족한 상태에서도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탈수 상태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약입니다.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이뇨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몸에서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본인은 평소처럼 지낸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계속해서 물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72세였습니다.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어지럽고 자꾸 앉아있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세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큰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 몸속 수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약도 여러 가지 복용하고 계셨지만 물은 거의 마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루에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불과 몇 주가 지나자 어르신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피로가 줄고 어지럼도 사라졌으며 표정까지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때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물 때문이었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소변색을 확인해 보십시오. 색이 맑고 옅다면 괜찮지만 진하고 탁한 색이라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안 상태입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혀가 거칠게 느껴진다면 역시 수분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입니다. 손등의 피부를 살짝 잡아당겼다가 놓았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천천히 돌아온다면 몸 전체가 건조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4가지 시간을 권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밤 동안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하기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점심 전에 한 컵 정도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는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몸은 수분을 많이 잃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잠들기 전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시면 밤 동안의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몸은 빠르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속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컵의 물을 천천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매일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은 충분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걷기는 아주 좋은 습관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을 충분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자주 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내시던 분이 아주 가볍게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디는 순간 고관절이나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한번 누워 지내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김순자 어르신 76세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평소에 집 주변을 자주 걸으시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안에서 살짝 미끄러지셨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리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활동이 줄어들고 식욕도 떨어지며 몸이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가족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불과 몇 달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무서운 변화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다시 늘리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동작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10번까지 늘려보십시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를 드는 운동입니다. 벽이나 식탁을 가볍게 짚고 서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훨씬 안정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처음에는 벽을 잡고 한쪽 발을 들어 몇 초 동안 버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점점 시간이 늘어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모두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5번, 내일은 6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충분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운동은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싼 장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한 운동 도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 보십시오. 그 간단한 동작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약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니까 많이 먹고 잘 챙기면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약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영양소를 함께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을 끊으시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반드시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다만 그와 동시에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은 몸속에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이 서서히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양소 부족이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영호 어르신 75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를 오래 앓고 계셨고, 약도 매우 성실하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느려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며 자주 멍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분들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신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하면서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식단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식사에 생선 한 조각을 추가하고 간식으로 바나나나 견과류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필요에 따라 보충도 도와드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또렷해지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약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먹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약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도 함께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만큼 더 잘 드셔야 합니다. 특히 생선, 바나나, 견과류와 같은 음식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식탁 위에 한 가지 음식만 더 추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몸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약으로 병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음식으로 몸을 채워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때로는 약을 하나 더 늘리는 것보다 식사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식사부터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떤 병은 검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아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연결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는 바쁘고 멀리 살기도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고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과 마음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또한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감정도 점점 무뎌집니다.
결국 몸 전체의 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최 씨 할머니, 80세였습니다. 원래는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 스스로 생활도 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고 전화도 잘 받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울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식사를 잘 하지 않게 되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체중이 많이 줄어 있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분명히 몸 상태는 크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약보다 먼저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하셔도 좋고 이웃과 짧은 인사를 나누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통씩 전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밝아졌고 식사량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잠도 더 잘 주무시게 되었고 표정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병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 치료 방법은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다. 작은 소통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전화하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기, 가까운 복지관이나 모임에 참여하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려줍니다. 꼭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단 한 통의 전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짧은 인사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위해 오늘 누군가와 꼭 한번 연결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변화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0대 중반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몸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하루에 물을 나누어 마시고 식사에 견과류를 조금 추가하고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자녀에게 전화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모두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서로 함께 해보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컵을 마시고 식사 후에는 잠깐씩 의자에서 일어나 앉는 운동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셨습니다. 2달 정도가 지나 다시 뵈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고 말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조금씩 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의 박씨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었지만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며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다고 느끼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무리한 운동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집 안에서 천천히 움직여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까운 공원에 나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웃과 간단한 인사라도 나눠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밤에 잠도 더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스스로 밖에 나가는 시간이 늘어났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분이 하신 변화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많이 걷지도 않았고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사람과의 연결을 다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사람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큰 결심이나 어려운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큰 목표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물 한 컵 더 마시기, 하루에 몇 번 일어나기, 짧은 전화 한 통 하기, 이런 사소한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매우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다시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4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을 크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 번에 여러 컵을 마십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신장은 갑작스러운 수분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걷기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심장 건강과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하기에 부족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걷기에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약을 끊는 행동입니다. 몸이 조금 좋아졌다고 느끼면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약은 각자의 상태에 맞게 처방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중단하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혼자 지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몸과 마음을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듭니다. 짧은 대화 한 번, 가벼운 만남 한 번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가 쌓이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 가지라도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답이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꼭 먹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제품을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매일의 식사에서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일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와 상담 후 필요한 만큼만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절이 아픈데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운동을 피하십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고 관절은 더 약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한 동작은 피하고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벽을 짚고 가볍게 균형을 잡는 운동이 좋습니다. 몸에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데 물을 많이 마셔도 될까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수분 섭취량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원칙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외로움을 줄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꼭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웃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거나 가게에서 짧은 대화를 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또한 가까운 모임이나 활동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편안해집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모든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질환이라도 몸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작게 시작하시고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둘째, 근육을 지키기 위해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으로 충분히 채우는 것입니다. 넷째, 혼자만의 삶에 머물지 않고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 한 컵을 더 마시는 것, 내일 의자에서 몇 번 더 일어나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분명히 반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 보십시오. 물을 마시겠습니다. 하루 서야 10분 운동을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적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작은 정보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